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의 정기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좀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그냥 재미삼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왜 집을 보면 집주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영상을 두 편을 제작을 해서 올렸던 거 아시죠? 네. 혹시 그것도 관심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 비슷한 주제예요. 아,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게를 오픈을 하고 또 금방 또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 그냥 문 닫았네 이러지만 실은 그 가게를 오픈하셨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엄청난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되긴 해요. 자, 오늘의 제가 이 손님의 심리라는 거는 업종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음식점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거고 뭐 혹은 또 일회용 손님들이 오시는 뭐 미용실이나 물론 미용실도 단골 손님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회용으로 한번 왔다 가는 손님을 단골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회원권을 끊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네. 첫째로 이제 가끔 이렇게 저희가 어떤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이제 이랬을 때 보면은 이 집은 왠지 모르게 장사가 잘 되네. 사람이 많네. 뭐 계속해서 사람이 엄청 끊이지 않고 오네. 이런 곳이 있고 이 집은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런 이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은데 이 사장님이 유지를 해줘야 될 텐데 요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일단 저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음식에서 뭐 음식 맛이 있다 없다 뭐 이것도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그마한 가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업원이 뭐 서빙하는 분이 뭐 한 분 정도나 있고 뭐 사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 정도 운영하고 아니면 한 두세 명 주방도 따로 있고 뭐 이런 분 이런 경우에가 해당이 되겠죠. 미용실로 따지면 미용 이제 커팅 해주시는 분하고 해서 한 세 분, 네 분 정도 있는 요 정도의 규모. 보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손님을 상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손님이 오셔서 뭔가를 주문을 할 때 주문을 하고 나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맛있게만 요리해서 주고 끝. 그다음에 맛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거는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한 끼 따뜻한 밥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머리 헤어커트를 해주는 것도 이 한 번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을 계속 거울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잘 다니던 삼겹살집이 있었어요. 예, 여기가 바로 딱 이런 구조였는데 가족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삼겹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네모나게 두툼하게 나오는 삼겹살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 있죠? 근데 그 집은 연탄불을 직접 피워서 그 위에다 삼겹살을 구워줬어요. 반찬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아우 세상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번 삼겹살집을 가서 먹어본 사람은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막 주변 사람 막 바꿔가면서 데리고 가서 먹고 막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뭐 청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다 비슷하니까 삼겹살집은 어딜 가나 뭐 기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장님이 문제였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장님이 엄청 오셔가지고 잘라주고 막 구워주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게 딱 떠오르시는 어떤 가게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만 느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삼겹살집에 3명, 뭐 4명 이렇게 가서 막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만의 주제 대화가 있잖아요. 야, 너 그거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 고기를 탁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아유, 오셨네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다음부터
고기를 자르고 굽고 이제 하면 좀 걸리잖아요. 이 동안에 계속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고기를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고 뭐 이 소금이 뭐고 뭐 이게 거기 올라와 있는 반찬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예, 그것도 뭐 그냥 저희가 뭐 그게 어디서 난 소금이고 뭐 어디서 뭐 누가 갖고 온 거고 이거는 사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사장님이 구워주시면서 하니까 아, 네, 아 정말요? 아 그래서 맛있구나. 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사장님이 가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장님이 원래 또 고향이 어디고 언제 어디를 갔다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언제 뭐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 손님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앉아서 사장님이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른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삼겹살 먹으러 너 그 집 가봤냐? 거기 가냐? 그러면 거기 알지. 그래, 그 삼겹살 먹으러 갈까? 그러면 근데 거기 사장님 너무 피곤해.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걸 누구나 웬만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고 누구나 느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친구하고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내 돈을 내고 예,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잘 안 가게 되고 거기를 가려면 이상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 오늘은 그냥 가서 고기에 먹는다 생각하고 사장님 이야기 들어주고 오자. 이거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경우는 또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또 제가 어디에서 이제 뭐 어느 뭐 센터 같은 데서 구내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이요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세요. 그냥 뭐 비빔국수 같은 것도 그냥 쓱싹쓱싹 해서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직도 그분이 했던 그 비빔국수만큼 맛있는 비빔국수를 아직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음식 솜씨가 좋으신 여자분이셨어요. 아주머니셨는데 근데 이분도 또 비슷한데 가서 밥을 탁 앉아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분도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고기를 구워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옆에 근처 이렇게 테이블에 다 앉으시는 거예요. 옆자리에. 그 저는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말을 하시는데 그 말도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대답을 하는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센터, 예, 그 안에 불평, 불만, 손님에 대한 뒷담화 이런 걸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다가 진짜요? 그래요? 그러셨구나. 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줄 알아? 이 동네가 그래. 그리고 저기 누구 있지? 누가 또 어떻게 했냐면 걔는 또 그래. 막 이러면서 별로 관심 없고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그때 항상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먹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그걸 가서 먹는 한 20분 동안에 불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놓고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감쌀까 말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게 되는.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가기가 잘 안 됐어요. 아마 저처럼 느끼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게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막 생겨서 손님들에 대해서 또 누가 와서 어떤 손님은 이러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저도 또 나중에 나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막 이 생각도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느끼셨죠? 보통 우리가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지나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여러분 정말 금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느끼는 그 심리라는 거는 대신에 어느 가게를 몇 번을 가도 못 알아보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 경우도 또 신기하게 기분이 상해요. 몇 번을 왔는데 뭐 처음 본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시크하고 시큰둥하고 사장님이 뭐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없다. 이래도 또 정이 안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중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부터가 꿀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화는 나누되 간략하게 누구 위주? 손님 위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단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팁이에요. 한 번 온 손님과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사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뭐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누가 됐든. 근데 이거는 서빙하시는 분보단 사장님이 그러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볼 때는 웬만하면 얼굴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왔다가 갔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라 AI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분이 저번에 와서 뭘 먹었느냐까지 기억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어머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는 바로 다음 대사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뻘쭘해지죠. 여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뭘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 보이는데 지난번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세요. 질문이잖아요. 이러면 손님 스스로가 알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러지? 머리를 해서 그런가? 살이 좀 빠져서 그런가? 살이 좀 쪄서 그런가? 이렇게 본인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심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머리를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툭 던지고 가면 됩니다. 네, 서빙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주문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다 그러면은 단골이고 두 번째 오셨으니까 제가 음료수 하나 한 잔 드릴게요. 이러면서 음료수 하나 더 주시거나 요런 정도 미리 줄만한 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준비했다가 주시거나 이러면 이제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요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 못 한다니까요.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져 보이는데 뭐지? 예, 뭐가 있어요?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때 그걸 맞받아쳐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이외에 이렇게만 해도 이제 손님들이 좀 늘어나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있잖아요. 나하고 단둘이 파머를 하든가 커트를 하든가 염색을 하든가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이때 미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건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님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했고 이거는 손님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궁금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걸 앉아서 듣고 있는 내내 피곤하다고 느껴요. 이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손님이 떠들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아드님 했다고 하더니 잘 됐어요? 이렇게 한번 기억나는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이런 옷은 어디서 샀어요? 액세서리 이건 어디서 사요? 이렇게, 손님이 지금 하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하나를 화제를 던지시면, 손님이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시크하시거나 친밀감이 좀 없는 분은 그냥 인터넷에 있어요. 끝. 이러면 이제 좀 약간 방을 이어가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또 다른 거를 그래요? 인터넷 어디서 사요? 지금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시네.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서 계속 손님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손님이 말문이 터져서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이래서 이랬고 그렇게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리액션 준비 딱 진짜? 잘됐다. 웬일이야. 속상했겠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호응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님이 머리를 하는 내내 나중에 가게를 탁 나갈 때는 왜 이렇게 물 한 잔 먹어요? 왜 이렇게 목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게 할 정도로 자기 얘기를 막 많이 하고 떠들고 가면 이 손님은 100에 500%는 다시 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뭔가 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 뭔가 이 사장이 되게 좋네. 사람이. 왜? 사람은 그걸 까먹어요.
내가 떠들고 상대방이 호응을 해줬는데 이 상대방을 좋게 보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근데 반대로 사장님이 계속 떠들면서 뭔가를 계속 퍼머를 하고 손님이 막 미치겠다, 지겹다 이러면 어떻게 느끼냐? 저 사장 좀 이상해.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래서 이 대화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이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누구나 어딜 가면 내 얘기를 하고 싶지 남의 얘기를 막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가 너무 힘들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가게를 오픈을 하셔서 손님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러면 아침에 나갈 때 귀를 한번 딱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누군가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왔을 때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오셨네요 이렇게 하고 알아봐주는 바로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매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강하게 말씀드려요. 네, 여러분은 자크를 귀만 놓으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쪽의 팁인데, 어디를 가보면 가게가 뭐 손님 아는 척 할 그런 틈도 없이 다 1인용으로 이렇게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다 딱 와가지고 앉아서 바로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팍 먹고 바로 나가고, 요런 가게 구성이 또 있잖아요. 요런 데는, 가급적이면 시계를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큰 시계를. 예. 큰 시계를 많이 둬서 여기저기 이렇게 놔두면 이 의자의 테이블 회전율이 빨라요. 왜냐면 딱 시계 사람들은 다 내가 들어가서 몇 분 만에 밥을 먹고 나와야지 하고 뭐 어디 가야지 이런 시간에 이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시계를 보면서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나가거든요.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누군가는 반드시 시계 보고 야 몇 시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남하고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야 몇 시야 이러고는 좀 약간 이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눈앞에 딱 시계가 있으니까 야 몇 시야 빨리 나가자 이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회전율이 좋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가게는 와서 만약에 술집이다 이러면은 술집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술을 주문하고 안주도 추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손님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매출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절대로 가게에 시계를 걸어 두시면 안 됩니다. 네. 반대죠. 네. 그래야 회전율이 느려집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시키고 계속해서 먹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인가에 따라 대형 시계를 여러 개를 놓을지 아니면 아예 그 안에 시계를 싹 없애셔야 돼요. 예, 시계 걸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메뉴판도 마찬가지인데요. 벽에 이렇게 붙여 놓을 때 나한테 마진이 제일 좋고 제일 많이 잘 팔리고 자, 그런 어떤 품목 뭐 메뉴일수록 맨 위에 크게 써놓으시면 그거를 많이 주문한다 사람들은. 왜냐면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막 꼼꼼하게 막 이거저거 체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디나 갔을 때 다양한 메뉴가 있으면은 사실 뭘 먹어야 맛있을지를 모르는데 맨 위에 크게 딱 써놓으면 저게 이 집의 주 메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가게에 뭐 어떤 꾸며놓는 거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진짜 요새 가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픈했다 문 닫고 이런 가게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이런 영상을 만약에 사장님들이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손님한테는 네, 자크입니다. 자크. 예, 귀는 여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